미국 이민 가시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 직계 가족들이 살고 계셔가지고 가족 초청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EB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투자 이민의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투자 이민 그 금액에 대한 리스크는 이민법에 있잖아요.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영주권자로서의 삶에서의 또 리스크가 있어요. 최근에 한 예를 보면 딸 셋을 다 유학을 보냈어요. 이 부모님은 잘 공부시키고 한국에 와서 같이 살고 뭐 이런 생각이었지만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 신분이 안 되니까 한국으로 다 귀국을 했어요. 80만 불, 80만 불, 80만 불 각자 해주고 증여세를 또 갈자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일찍 이걸 정보로 알았으면 아이들은 미국에서 글로벌 인재로 다 갈 수 있는데 유학을 보내시는 분들은 유학 가서 영어 배우고 거기 현지 적응해 이런 좁은 시점으로 보지 말고요. 장기적으로 잘 준비를 저희랑 하셔야 돼요. 맞아요. 미국 영주권, 미국 이민, 장안의 화제인데 이 속사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 돈 내고 갈 만한 건지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런 얘기들을 오늘 두 분의 초대 손님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쪽에 정말 오랫동안의 경력을 갖고 계시는 홍금희 클럽 이민 대표님 그리고 법률적인 또 자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입니다. 김민경 변호사님 두 분을 모시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이 뭐 자매는 아니시고 좀 닮았죠. 인상이 많이 닮으셨어요. 네.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나저나 500만 불 내고 가려는 분들이 많아요? 500만 불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큰 이슈로 대두가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진짜 전화 받아서 저희 기존 영주권 있는 고객님이 나 영주권 500만 불에 팔아줄 수 있어. 막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김프로님하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영주권 내 가족이 있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네. 아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한 300억 있다고. 2천만 불 버셨네요. 그러니까 네. 300억 아니에요. 300억. 네. 부럽진 않았는데 네. 어쨌든 이 미국 영주권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 이거 좀 오늘 아주 쉬운 용어로 여러분께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클럽 이민은 뭐예요? 클럽 이민 저희 회사 이름이죠. 그러니까 왜 클럽 이민이냐 이거. 본래는 저희 회사 전신이 남미 이주 공사였어요. 60년대, 70년대 남미로 이민을 갈 때 만들어진 회사 이름인데 8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북미로 이민을 가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남미 이주 공사에서 북미로 이민 가는 분들을 위한 그 소식지처럼 저희가 사랑방 운영을 할 때 그때 이름이 클럽 이민이었고요. 저희가 또 법인을 새로 개편할 때 클럽 이민이라는 이름을 썼고 그 당시에 뭐 클럽 땡땡 뭐 이런 클럽이란 게 어떤 함께하고 좋은 이름으로 돼서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피소드도 많아요, 사실. 하나만. 클럽 연상하면은 예전은 무슨 클럽도 있고 막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밤새 노는 클럽을 하잖아요. 저희 변호사님 어머님도 저희 엄마가 저한테 너 근데 회사 이름이 어떻게 돼? 물어봐서 제가 엄마 클럽이요. 그랬더니 나이트 클럽?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께서도 그래도 좀 신여성이시네요. 나이트 클럽. 그래서 요즘 이름이 조금 저희 젊다고 손님들이 외우기 쉽다고 좋아하세요. 클럽이란 또 뭐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이민 가고 싶은 분들이 어떤 시점에는 굉장히 늘기도 하고 어떤 시점엔 좀 줄기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이민 열풍이 한번 크게 일었던 것 같아요. 뭐 캐나다다, 뭐 호주다, 막. 그리고 요즘은 어때요? 이민 가려는 분이 많이 늘어요? 숫자적으로는 들쑥날쑥하지만 제가 참고로 90년 11월부터 이 업계에서 증인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안 바빴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자녀를 데리고 가는 보편적인 캐나다가 49세 미만의 아빠들이 점수제 이민으로 엄청 많이 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36세로 내려오면서 또 중단이 되었고 또 어떨 때는 꽃보다 할배가 유럽을 다녀오신 다음에 영어권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또 유럽도 붐이었고요. 또 미국은 쉽게 말해서 유학을 마치고 그냥 돌아오시는 경향인데 언제부턴가는
거기에서 남아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예. 하니까 자녀분들의 설득을 당한 부모님들이 또 자녀를 위해서 신청도 하고 그래서 수민국의 이민법과 저희 여기서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이게 맞닥뜨려서 그렇군요. 다양하게 계속 바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걸 이민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에 3년 살아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영주권 없는 서름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잘 알고 계시겠네요. 실제 영주권 없으면요 차를 몰고 가다가 다 아무 죄가 없어요. 잘 신호도 잘 지키고 잘 했는데 뒤에 경찰차 오잖아요. 근데 중간에 쓴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네. 경찰이 오더니 오히려 왜 섰냐고 저보고. 그래서 티켓 끊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네. 난 왜 섰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영주권 없는 그 체류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쵸. 그렇죠. 그 뒤집고 있는 영주권 없는 사람들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비거주자, 비영주권자 혹은 영주권이 없으셔도 합법적인 비자로 아마 L1 비자나 예, 만약에 그런 거 비자셨을 아니고 만약에 거예요. 내가 약간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도 하는데 네. 제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 뭐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undocumented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하죠. 얘기하죠. 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폭탄 발언으로 뭐 500만 불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투자 이민에 관련해서 그런 거죠. 모든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죠.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나온 배경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2025년 2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불짜리 이제 그 영주권을 사는 거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어떤 컨셉이었냐면 미국이 지금 굉장히 부채가 많잖아요. 우리 프로님 미국 부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미국 부채요? 네네네네. 재정 적자요. 미국 부채 이 부채. 이 부채 아니시고 적자입니다. 제가 대형 적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경 정도의 적자가 있습니다. 일경? 예, 재정 적자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재정 적자를 사실은 500만 불짜리 비자를 팔아서란 이야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 의미는 투자하셨다가 돌려받으시는데 이거 대신에 돈을 내시고 못 돌려받으신 도네이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500만 불을 미국에 내고 영주권을 주는 대신에 그 500만 불씩을 모아서 이 재정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그냥 컨셉으로 주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 미국 정부에 그건 주는 투자 이민은 아니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골드 비자는 트럼프가 그냥 내질는 지금 행정 명령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런 하지만 그 미국에서 이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왜냐하면 미국 지금 90년법하고 지금 2002년 투자이민법이 있는데요. 투자를 하신 분에게 적정한 심사를 해서 영주권을 주겠다라는 의지는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미국이 겨우 80만 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너무 싸다. 자료 화면에 저희 자료 화면 좀 보실까요? 미국은 지금 80만 불이고 심지어 그 돈을 돌려받아요. 그리고 캐나다도 나라에 비해서 호주, 뉴질랜드 금액이 다 큰 거에 비해서 미국이 겨우 80만 불 그것도 돌려준다고? 아니, 싸긴 싸네요 사실은. 네. 사실은 다른 나라에 이게 비하면. 2015년에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왔었지만 그게 불발되고 2017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2019년에 행정부의 그 주도의 하에 의해서 50만 불 시대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 이제 80만 불로 정해진 법이 2027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갑작스럽게 그 얘기를 했지만 주변에서 미국이 너무 싸다는 얘기도 동시로 듣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얘기를 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2027년까지 의회에서 상정된 법이 있으니까 이 법하고 트럼프가 얘기한 골드카드하고 앞으로 어떻게 양상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따가 뭐 여러 가지 질문에서 말씀드렸겠지만 결국은 법을 뭐 함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행정명령이 또 영향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행정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접근을 해서 자꾸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또 이 투자 이민 업계에 있는 그 산업의 리더들은
투자자의 돈도 보호를 하면서 미래의 미국 투자 이민의 고용 창출에 이바지를 하는 이 프로젝트를 잘 선정을 또 해야 되고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민 가는 사람들은 자꾸 올라가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잘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민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이런 이슈를 냈을 때 그 현지 산업에 있는 리더 오랫동안 일을 했던 이 투자 이민과 고용 창출 이런 걸 생각했던 리더들하고 정책 기반자들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들은 생각은 하지만 네. 너무 갑자기 금액이 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저희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2017년도에 제가 시애틀에 갔을 때 저희 고객이 이제 원금 상환 하신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자녀가 넷이었어요. 원금 상환이라는 건 이제 원금 상환 예, 받은 것만 투자 이민을 투자 하고 이민을 돌려받으신 하셔서 거죠. 돌려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수속 끝나고 영주권 받고 영주권 받고 원금 상환 받았는데 그분이 저는 50만 불 투자 이민을 했지만 애가 4명이라 500만 불의 가치의 혜택을 봤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트럼프가 500만 달러 얘기할 때 600만 달러도 있고 400만 불 달러도 있는데 왜 500만 불 우리 고객님이랑 했던 얘기 트럼프가 들었나? 막 이렇게 얘기할 원래 사무장이에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사무장. 네. 그래서 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중요한 시점이고 반드시 2027년에 영향을 끼칠 거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난 2주간 단기적인 이 의심에 대한 대처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수속을 막 빨리 하셨어요. 아. 그래서 사실 저희 변호사님이 강제 다이어트를 했어요. 좀 야근을 너무 했는데 하느라고. 되게 헬쑥해지셨어요. 네. 그 정도로 네. 야, 저 발효되기 전에 빨리 미국 가자. 네. 네. 그런 분들이 행정명령을 2주 안에 내려서 500만 불을 만들고 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재무장관이 네. 그럼 기존에 있던 EB5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EB5는 투자 이민이고 EB5가 기존의 투자 이민. 네, 네, 비자. 맞습니다. 80만 불. 예, 네. 장기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대처하시는 분들은 일단 2026년 9월 30일까지는 기존 80만 불이 확실하고 법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있지만 그 1년간은 뒤에 생기는 법에 소급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바쁘게 요번 2주 안에 접수시킨 분들 이제 법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실 분들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저희 2주 동안 저희한테 바로 접수에 그 동참하셨던 분들의 특색이 뭐냐 하면 2019년도에 50만 불이 선셋을 하고 90만 불로 행정부가 바꿔서 갑자기 올랐었거든요. 그때 못 들어가신 분들이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번에 그때 후회가 이번에는 내가 예, 요번 찬스 안 놓친다. 예, 그래서 바로 오셔서 저희를 야근을 시켜서 저희가 트럼프가 우리를 일을 시키네. 근데 막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야근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얼굴이 좋으세요. 이런 야근은 뭐 1년 12달 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좋은 이민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면서 그러니까. 길게 가는 게 저희는 더 좋죠. 맞아요. 그래서 예. 말씀 계속하세요. 이민이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투자 이민은 그 중에 EB5라는 건 그 중에 하나고 초청 이민도 있고 뭐 취업 이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진짜 500만 불 아니면 방법이 없냐? 이런 질문들이 제일 왜냐면 500만 불 누가 많이 내 거의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500만 불 내고 갈 사람 1000명 있겠어요. 그 다른 이민은 뭐가 있어요? 제가 이거 화면 좀 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 이민 가시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직계 가족들이 살고 계셔가지고 예. 이제 가족 초청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이제 그 EB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이 EB는 Employment Based라는 뜻이어가지고 이제 고용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카테고리들이고요. 이제 이민 가시는 분들이 꼭 투자 이민만 선택하시는 건 아니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EB1 카테고리는 특기자 이민이라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역량이 있으신 분들 본인 역량을 증빙하시고 진행하시는 거고요. EB2는 이제 EB2 중에 우리나라 분들 많이 진행하시는 거는 이제 NIW라 그래가지고 본인 역량 뛰어나시면서 역량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NIW 하시고 그리고 이제 EB3라 그래서 스킬이
없으시면서 미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시는 요 EB3 카테고리도 저건 있고요. 뭐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단순 노동 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단순 노동일 수도 있고 약간의 스킬이 있는 직종이실 수도 네. 있는데 EB3가 작년 트럼프 일기 때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킬도 없는 사람들이 미국에 오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서 EB3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EB4는 종교 관련 이민인데 이 종교 관련 이민은 현재 이제 진행하실 수 없는 그런 카테고리고. 요즘은 저 쿼터가 없어요? 네, 쿼터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요 1, 2, 3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 근데 미국에 꼭 이민을 가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마지막 EB5 투자 이민입니다. 야, 근데 12억 내고 갔다가 영주권 받으면 12억 돌려받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기간이 어느 정도 돈이 묶여요? 지금까지는 5년 또는 6년, 예. 그다음에 이 투자 기간이 있지만 매달 며칠 날 주겠다 그러면 예. 보장이라고 미국 이민법에서 그 리스크에 그 이민법에 안 맞다 해서 예. 5년 플러스 1년 플러스 1년인 프로젝트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클럽 이민이 90년도에 제정된 법을 대한민국에 처음 92년도에 시작을 했고 96년도에 간접 투자 리전 센터 제도가 생겼는데 그때 3개밖에 없다가요. 2019년 50만 불 선셋 때는 900개까지 생겼어요. 네. 그렇다가 지금 현재 2025년 2월 기준으로 546개인가 7개가 그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 그 지역 리저널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게 그냥 뭐 500만 불 아니 뭐 80만 불 등 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맞습니다. 켄터키주의 무슨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그렇죠.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 대신 원금은 보장해 준다. 보장이라는 말은 이민법에 없고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손님들이 돌려받으시죠. 돌려받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0개에서 왜 500개로 줄었을까요?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낙오가 되는 거죠. 사업자가. 예. 그래서 미국 투자 이민을 생각을 하실 때는 쉽게 삼위일체의 개념을 보시면 돼요. 네. 개발자들은 계속 개발을 하고 PF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시니어 론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저리의 이민자 돈을 좀 써서 네. 쿠션을 이용을 해서 계속 개발을 할 수 있고 미국 정부는 낙후된 지역에 이 개발을 하고 고용 창출을 이루면서 경제 개발에 기여를 한다는 그렇겠네요. 력이 있고 전 세계에서 미국 영주권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가족 또는 부분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이 세 그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지금 90년 제정에 30년 이상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 법은 의회에 의해서 추진을 되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갑자기 없애고 그럴 수는 없고요. 트럼프가 그냥 독단적으로 없애줘. 어쨌든 국회를 통과해야 되네요.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트럼프의 어떤 그 이민 국가를 위한 이민 정책으로 골드카드를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전환점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건가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 업계의 사람들은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지만 투트랩 정도로 가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군요. 500만 불은 500만 불대로 가고. 진행하고 기존의 EB5는 일단 현재 법으로 내년 9월 말까지 신청하신 분들 안전하게 그리고 전내년 2027년 9월까지 유효한 이 법이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요. 80만 불짜리를 바로 없애버리고 500만 불짜리로 갈아타는 게 아니고 이건 사실 이제 지역 사업이고 의회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존치시키면서 네. 그 대신 500만 불 내면 저런 건 있겠네요. 영주권 바로 나와버리겠네. 뭐 그런 특혜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기존의 투자 이민 변호사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좋은 점을. 그 전에 제가 이제 미국 투자이민 구조를 조금 네네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예. 같아요. 그래서 현재 미국 투자이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부분은 아니시고요. 중간에 리저널 센터가 있고 리저널 센터가 이제 그 프로젝트 운영하는 이제 회사들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에 이제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요 EB5 투자자들은 투자를 사실은 이 중간에 리저널 센터가 이제 NC라고 부르는 어떤 미국의 회사를 하나를 설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 방법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NC는 미국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운영사의 이제
보통은 대출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고 상환을 받게 되면 이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미국 이민국에서 사실은 이 리저널 센터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업체들을 굉장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한 예로 이제 리저널 센터를 이민국에서 매 5년마다 오디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타이트한 오디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리저널 센터를 관리 자, 감독하고 그래서 있는 제가 구조입니다. 그냥 아주 간략하게 왜냐면 그런 사례 있어요. 80만 번 날려먹은 사례. 영주권도 못 받고 그런 사례 많이 있어요. 미국 전체로는 당연히 있죠. 예. 왜냐하면 이민법에 보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다행히 제가 90년부터 이 네. 업계에 저는 만 34년째 계속 버티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처음에 할 때는요 맨 땅에 헤딩이었어요. 네. 그리고 우후죽순 가도기를 거쳐서 지금은 투명한 출구 전략에 네. 프로젝트가 되게 안전장치가 탄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할 때는 진짜 이걸 안내하거나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저희가 선점을 했고 오랜 시간 업무를 하면서 네. 이게 실적이 되었고 이게 저희의 실력이 되어가지고 네. 트랙 레코드가 확보가 되고 그거를 가지고 미국에서 아까 그 많은 리전 센터 중에 누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 옥석도 가릴 수 있는 능력도 생겼으면서 그 미국 이민법에 충실하고 저희가 스터디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거에서 체크 포인트가 엄청 많아요. 원금 현수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희 지금 회사는 100%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그 자료 자료는 화면 좀 좀 보실까요? 보여드릴까요? 100%? 네, 지금까지는. 아, 저희가 이분요. 지금 현재 78개 프로젝트에서 원금 상환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뭐 한 10분밖에 없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50세대가 넘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리고 또 프로젝트 주에는 직접 에큐티 프로젝트가 있고 대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큐티 프로젝트들은 본인들이 계속 소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론 프로젝트들은 일정 기간이 되면 돌려받는 건데 여기에서 리스크는 코로나가 터지고 이런 상한 시점에 미국 경기에 따라서 5년만 좀 연장될 쓰려는 수 회사들이 1년 더 쓰겠다. 뭐 1년 더 쓰겠다. 그러면 그럴 수 이제 그 상환 받는데 5년 혹은 7년, 8년 걸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네. 어차피 내가 이자는 내가 감수한다. 원금만 받으면 돼. 다만 그 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먼저 미국에 투자 일원으로 돼서 수속을 하고 영주권을 받을 때 2년짜리 영주권을 먼저 줘요. 예.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 2년을 살으시면 예. 2년 만기 비자 3개월 전에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신청을 다시 하게 돼요. 예. 그래서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 내 기간이 거의 5년, 6년이 도래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영구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내 원금이 이제 회수가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네. 돈을 냈는데 2년만 영주권 하고 안 돼, 집에 가. 이런 케이스가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주권은 개런티 다 되는 건가요? 원금 회수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다도 영주권도 100%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첫 번에 2년제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거는 서울에서 다 받아서 나가니까 다 그건 100%고. 확실하지만 네. 그 다음에 10년제 영구 영주권을 할 때는 여전히 고용 창출 10명을 했는가, 그 다음에 투자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가, 예. 이 사람이 범죄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예.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영구 영주권을 주는데 지금 다행히 저는 그 경험에 의해서 좋은 전문가들과 프로젝트를 잘 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 시중에서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을 때는 예. 그 쉽게 말해서 저런 거 있잖아요. 영화사에 투자를 했는데 영화를 한쪽에서 계속 찍어서 고용 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찍고 저기 가서 찍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미국 이민법에 10명 고용과 안 맞다. 이래서 뭐 정부하고 악유하는 것도 받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 쪽에 뭐 옥수수를 재배를 해서 재생 에너지를 한다. 뭐 이런 거는 저희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영주권에 대해서 고용 창출 증명을 못하면 또 추방 명령이 떨어지죠. 야, 근데 그거 옥석 가려내기가 네. 물론 이제 대표님은 30몇 년 하셨으니까 뭐 그렇죠. 딱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겠지만 그래서 쉽지는 않겠는데요. 예, 저희가 어떻게 그 뭐 노하우랄까 뭐 노하우가 예. 그 엄청 쌓여줬고 그 노하우에 변호사님이 좀 말씀해주시고 제가 그 저희가 체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그거 좀 한번 말씀해 보여주세요. 주세요. 네. 사실
좀 불안해할 것 같긴 해요. 그럼요. 당연히 그죠? 불안해하시죠. 네. 그거 말고 저기 프로젝트 실사 사진 같은 거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런 거. 변호사님 그 밑에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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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진 좀 볼까요? 예. 저희 대표님 포함해서 직원분들이 프로젝트 사이트를 매번 이제 가서 매 프로젝트 사이트를 실사를 하시고요. 사실은 안전한 프로젝트를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대표님 많이 보시는 거는 프로젝트 진행하는 리저널 센터의 이제 대표분의 도덕성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민법에 투자이민 진행하시는 그런 리저널 센터의 대표분들의 범죄 경력이나 뭐 도덕성 관련해서 이민국에도 이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네. 저희 대표님 차원에서도 이 비전 센터를 진행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도덕적인지, 그리고 개발하는 개발사 이제 직원분들과 임원분들이 얼마만큼 도덕적인지를 체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사업성을 이제 또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다가 그 프로젝트에서 엑시스를 할 수 있어야 원금을 회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프로젝트 사업성 따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보는 부분은 이 프로젝트에 사실은 또 1순위 담보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안전장치가 그러면은 있겠네요.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마음을 놓고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민 프로젝트는 이제 1순위 담보를 제공한다기보다는 1순위 담보는 은행권에서 이제 그러겠죠. 시니어 론으로 이제 대출을 받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담보 정도로 투자민이 들어가는 약간 이런 후순위라는 구조. 거죠. 후순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에쿼티 그러니까 네. 사실 리스크를 거는 거니까. 그럼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한 그 두 번째 순위 정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은행에서 론을 받은 다음에 그 론하고 투자이민 자금을 이렇게 대환하는 방식을 이제 그렇군요. 취하기도 합니다. 홍금희 대표님은 이주공사 대표님을 하실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를 하셨어야 되나 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진짜 어떻게 그 100%를 하셨지? 저가 느끼기에 그 네? 쉽게 말해서 그 이 진짜 고객의 돈이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도 있지만 네. 영주권 주니까 뭐 그거 없으면 어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큰일 나죠. 해보면. 예. 그거 뭐. 그런데 저희가 해외에 컨퍼런스에 나갈 때 뭐 중국은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빅 마켓이지만 한국은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마켓이다. 그 이유는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영주권보다는 원금 상한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계속 그 집중력에서 나오는 서류 체크, 담보 체크,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 그 3자 보증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면밀히 요구하고 요청하고 프로젝트를 다듬어야 이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만들어 온 프로젝트를 한국에 와서는 못 해요. 못 팔아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리전 센터와 뭐 90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30개 프로젝트를 같이 한 명품 리전 센터들이 있지만 이게 PF 자금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새로 들어오는 개발자들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대한민국 시장에 맞추면 당신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성공을 할 것이다. 근데 중국을 겨냥해서 맞춰서 온 회사들은 한창 때 서울에 와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하시다가 궁금해서. 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네. 이 업계에 들어왔어요. 그 첫 번에는 캐나다 이민 엄청 많이 갈 때거든요. 네. 그래서 캐나다 이민.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저희 쪽에는 여자들이 외국인 은행에 가면 제일 좋은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외국인 은행에 좀 일하다 가야지 그랬는데 네. 자꾸 외국인 은행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민 간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 수속 다 해주고 어딜 가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하다가 이민이라는 게 국가의 상품이 오지만 저희가 그대로 받아드는 게 아니라 한국 실정에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나다 이민은 영주권을 받아야지만이 그 당시에 대통령령으로 자산 반출 30만 불이 처자식 데리고 가게끔 허가가 처음 됐거든요. 그런데 미국을 해보니까 미국은 먼저 돈을 보내야 돼요. 우리나라에 먼저 돈을 보내는 방법이 없었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그냥 개인 송금으로 그냥 보냈더니 뭐 이렇게 개인 송금이 큰 게 50만 불이다가 이렇게 다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서 맞아요. 스톱을 시킨 거예요. 엄청 엄격했죠. 그랬더니 저희 외환관리법이. 그 당시에 의대를 가려면 영주권이 필요한데 그 부모님들이 스톱되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희 진짜 직원들이 그 다음 날부터 한국은행에 가서
왜 미국 투자이민은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는데 돈을 먼저 보내야 되는지 설명하는 예, 거예요. 이민법을 설명을 해갖고 그 증권 취득 신탁 그 허가하는 부분을 저희가 따내서 했다가 그게 세무서에 해외 이주 예정 자금 출처로 갔다가요. 또 공교롭게 요번 2025년 2월 10일에 다시 한국은행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다시 이걸 은행으로 넘기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저희가 정보를 들은 거는 은행연합회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얘기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지금 스펙타클한 그런 상황에 저희가 상황입니다. 있는데 산증인이시네, 산증인.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수민국의 이민 정책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부닥칠 때 그래서 이 상황을 계속 부닥치고 개발하고 저희 손님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네. 쪽으로 했는데 뭐 지금까지 미국 EB5죠. EB5 몇 분이나 보내셨어요? 저희가 그 숫자에는 좀 약하지만 네. 바쁘느라고 사실 세시지 못해 1000세대 한 3000여 명 정도 가족이 네. 4분 가는 분도 있지만 2분 가는 분도 있고 1분 가는 분도 있으니까 한 1000세대 정도. 1000세대? 예. 그럼 가진 것 같아요. 500만 불 기준으로 야, 얼마야? 그래서 저희 손님이 전화 오셔서 나 영주권 500만 불에 팔을 수 있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럼 미국 가셔가지고 네. 뭐 80만 불 해가지고 원금 상환 받았다 이거예요. 네. 그분들도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저희가 뭘 주로 하세요? 아니 저희가 네. 영주권 받고 네. 원금 상환 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의 명예 전당에 올려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의무가 끝났다 했더니 이분들이 쌓이면서 저희의 시즌 2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금을 받아서 처음 송금했던 한국의 은행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은 1,200원대 송금하셨으니까 지금 한차 이익이 나잖아요. 대박이네. 네. 그래서 저희 밥 사주겠다고 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이제 가족들의 터전을 이제 그쪽으로 옮기신 분들은 거기서 뭐 집도 사고 콘도도 사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아들이 거기서 같이 수속으로 아들이 거기 대학을 나오고 맨하탄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렌트비를 너무 비싸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집 사야 되겠다. 콘도를 하나 사야겠다. 모기지 얻어서 그럴 때 아들이 이렇게 사겠다고 제안을 하지만 그 돈은 아빠 엄마 돈이잖아요. 그럴 때 아빠 첼시 지역이 요즘 뜨니까 거기 사면 어때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첼시? 첼시는 영국 축구단 이름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즌2의 명예 전당에 올라온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갖고 계속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부, 그다음 그냥 그 직접 투자, 간접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요. 네. 근데 좋은 거를 알려드려도 못 하세요. 왜냐하면 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민은 이 50만 불, 80만 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면서 하지만 투자는 내 자의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지. 몰라서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좋은 디벨로퍼나 좋은 기회가 있지만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손님들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저희 다각면. 공부를 합시다 세션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네. 한번 광고해가지고 네. 저희가 뭐 이민을 가라고 부추길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이민 사기가 꽤 많아요, 솔직히. 그죠? 아 그거 관련해서 또 불법적인 이렇게 하면 된다고 편법이지, 편법. 네. 이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은 몰라. 다 알아요, 다. 맞아요. 결국은 다 걸리게 돼. 그래서 진짜 정석대로 하지 않으면 네. 미국은 지금 저희 회사가 이렇게 롱런을 하는 이유는 예. 정확하게 알리기 때문이에요. 아. 그거가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네. 제일 중요한 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캐나다 대상 안에 백이 있어? 미국 대상에 백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 안 통하죠. 절대 안 통해요. 네. 오히려 정확하게 이민법에 맞춰서 한국 분들을 어떻게 잘 저쪽에 그러니까요. 설명하고 전달하냐의 그 맥락이어서 저는 저희가 이렇게 오래 롱런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리는 거지 어떤 마케팅을 위해서 조금 돌려서 한다던가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그 저희도 지금 투자 이민을 90년부터 계속하지만 미국에서 지역 센터, 리지널 센터를 30년대 하는 그 리지널 센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명품이라고 얘기해요, 저희끼리는. 그러면 그런 데서도 이렇게 보죠. 누가 정확하게 전달을 하느냐. 이 프로그램을 어떤 색깔을 입히지를 않느냐. 이런 걸 맞춰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고객님이 선생님이세요. 정말 모르는 거 물어보고 아니까 알려드리고 모르는 거는 준비해서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세월이 지나니까 전문가 그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초심을 안 잃고 정확하게 알려드린다는 그 사명감을 지금도 되게 가지고 있고 저 역시 TV에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전문직 대학 교수를 어느 날 병아리 간별사로 동갑시킨 일당이 뭐 검거됐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게 이상하게 보는 그래 약간 좀 우리나라의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이주공사 들어가고 네네. 이민 업체 들어가고. 근데 저희 회사에 우리 직원들이 저도 지금 만 34년 됐지만 저희 이사님들도 30년이 넘었어요. 세상에 남의 인생을 이렇게 내일처럼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시각 때문에 좀 안 좋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꾸준히 하는 거는 옛날에는 이민 그러면 뭐 부도 나서 가고 고부간이 갈등해서 떠나고 막 이런 음지에 있었던 이민을 저희는 지금 우리의 우수한 인재들이 글로벌 인재로 되기 위한 그 교두보에서 안내를 하는 양지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바지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하나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40주년 행사를 할 때 지금은 90세가 넘었지만 84년도 국가정책으로 이민을 내보낸다고 할 때 그 소개장을 써주는 그 영사관 영사님이 계세요. 밴쿠버에. 그래서 저희가 84년도 해외개발공사 그 당시에 캐나다 이민이란 처음 해서 발표를 하면서 40년이 지나서 그분이 인도 대사로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편안히 집에서 계시는 분을 초대해서 저희가 1984년 우리의 시작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패를 드렸더니 그분이 오히려 저희한테 너무 감사하대요. 자기는 그냥 국가 정책을 알렸지만 이거를 담당자도 안 바뀌고 이렇게 꾸준히 계속을 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글로벌 인재로 만드는 그런 교두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분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 저희 되게 작은 회사지만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하긴 한 우물을 30년 이상 파면은 네. 노하우도 생기지만 자부심도 생기게 돼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네. 왜냐하면 그 자부심이 없으면 이게 살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급하면 또 뭐 근데 두 분 표정을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사기 관련해서 말씀을 네. 살짝 주셨는데 뭐 네. 투자 관련 사기하고 관련해서는 사실은 EB5 투자 이민보다는 E2라는 사업가 비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죠. 비이민 비자예요. 이건 영주권 받으시는 거 아니고 이제 비자 받고 우리 김프로님이 미국에 사셨던 것처럼 이제 비자를 받으시고 그 비자로 미국에 체류를 하시는 거고 신분은 영주권은 아니신데. 그건 영주권 어느 소정 기간을 채워도 영주권 전환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네, 미국은 뭐 다른 국가들은 뭐 일정 기간 살면 영주권 전환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자 카테고리가 두 개로 나눠져 네. 있습니다. 비이민, 이민. 그래서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가시는 경우에도 이민 비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영주권자가 되실 수가 없으세요. 대표님, 네. 요즘 어떤 분들이 미국 가려고 그러세요? 요즘이 요즘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예. 자녀를 자녀 위한 교육? 자녀 교육도 교육이지만 교육을 한 자녀의 취업의 기회. 그래서 자녀가 결국은 경제적 독립을 할 때 부모님은 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19세부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냥 네가 유학 보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했더니 트럼프 1기 때 행정명령에 학사 출신에게 H1 비자 남발하지 마라 이렇게 된 데다가 다 귀국했죠 그때. 네, 그리고 그때 지금 H1 비자가 신청자가 급격하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10대 1의 경쟁률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내가 공부를 한 거를 슬슬 펼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이 사실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제일 많군요. 제일 많죠. 근데 제 주변에도 네. 그 미국에 유학 보낸 친구들 후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줘요. 저는 미국에 살아봤기 때문에 너 진짜 걔 당연히 남자는 병역해야 되고 그러지만 너 당연하죠. 걔가 졸업할 때쯤 되면 꼭 나 찾아와서 물어봐요. 야 영주권 어떻게 얻니? 물어본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입학시키고 나서부터 움직여라. 꼭 졸업할 때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네. 하다가 애가 이제 졸업해가지고 이제 취직은 될 것 같은데 비영주권자라서
스폰서를 못 구해가지고 맞아요. 하버드를 나와도 안 되더라고. 네. 맞아요. 그죠? 네, 최근에 그런 그런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 이민이 이제 원래는 이민 청원을 신청하고 그 이민 청원이 승인이 되고 미대장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민 비자를 받아야만 그때부터 이제 일하실 수 있는 신분이 되세요.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소요가 됐었거든요. 2022년도에 투자이민법이 바뀌면서 이제 concurrent filing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요? concurrent filing인데 이 concurrent가 뜻하는 게 동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민 청원을 신청하시면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도 하실 수 있고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 카드 신청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여행하실 수 있는 여행허가 카드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신청하신 분들 중에 이민 청원 신청하시면서 동시에 그 여러 가지 신청을 하시고 한 11주 만에 노동허가 카드를 받아서 일하실 수 있는 신분이 생기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게 영주권 온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 제 주변에 영주권 해가지고 나 영주권 이거 족쇄 같아. 영주권 나 포기. 근데 포기하려니까 또 절차가 복잡해. 또 영주권 유지하려니까 들어갈 때마다 너 왜 한국에 사냐 너 영주권 있으면 미국에 살아야지. 그 육중한 막 이민 검사관들이 막 뭐라고 하고 또 다 따라오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에? 맞아요. 또 저희 계속 텍스 파일링 해야 되고 뭐라 그래요? 리엔트리 퍼밋. 예, 그게 아니라 또 양국 또 정부 간에 또 금융 정보 교환한다 그래가지고 신고 잘못해서 나중에 또 세금 추징 맞는 거 아니야? 막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머리 아프다. 이게 투자 이민의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영주권을 땄을 때 리스크는 인터뷰할 때 당신이 선택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 계십니까 할 때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사가 해서 영주권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상의 리스크도 알고 하지만 저희가 이 업무를 해보면 투자 트렌드가 경기에 따라서 호텔이 좋을 때가 있고 분양 건물이 좋을 때가 있고 뭐 임대주택이 좋고 물류창고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자료를 해서 잘 투자를 하고 그거를 잘 숙지하고 인터뷰를 응해야 되면서 그런 리스크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영주권자로서의 삶에서의 또 리스크가 있어요. 나는 애들 때문에 했는데 나는 도대체 한국에 살을 건가 미국에 살을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동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리고 65세 이후에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다시 준다는데 시민권을 땄다가 한국 국적으로 다시 올까. 이런 영주권은 가졌는데 한국에서의 거주자 비거주자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 되는 게 아니라 그 장기적으로 잘 준비를 저희랑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죠,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는 뭐 한국 세법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영주권자 되시면 세금적으로 좀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미국 세법도 아셔야 되고 양쪽 비교하시면서 이제 선택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어렵더라고. 근데 김프로님 제가 최근에 한 예를 보면 딸 셋을 다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 졸업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요. 그죠? 한 사람당 1년에 1억씩 잡으면 3명이면은 3억에 3, 40이 12억 드네. 이 부모님은 잘 공부시키고 한국에 와서 같이 살고 시집 잘 보내고 이런 생각이었지만 중학교 때부터 나간 딸들은 멋진 활동하는 여자로 변했어요. 그런데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 신분이 안 되니까 한국으로 다 귀국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적응하기 그랬죠. 힘들죠. 그 엄마가 저희한테 상담을 오셨는데 그 80만 불 각자 해주고 아버지가 증여세를 또 갈자 내야 돼요. 그 아버지가 못 해줘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일찍 이걸 정보로 알았으면 애들이 21세 되기 전에 와서 한 케이스만 하면 아이들은 미국에서 글로벌 인재로 다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주공사가 아까 얘기만 할 때 제가 음지에서 양지로 옮겼다 했잖아요. 그걸 너무 부담스럽지 말고 저희를 찾아와서 유학을 보내시는 분들은 유학 가서 영어 배우고 거기 현지 적응해 이런 좁은 시점으로 보지 말고요. 얘가 졸업 후에 뜻을 펼칠 수 있고 경제적 자립을 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저희 같은 업체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3%를 통해서 알아서 저희 문턱 안 높거든요. 와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사무실 어디 있어요? 저희 선릉역에 있습니다. 선릉역? 네. 몇 층이요? 22층이요. 선릉역 4번 출구. 너무 높은데. 2층 같은 데 있어요. 엘리베이터 한 번에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부자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애들의 꿈이 청원이 다 있는데 근데 제가 오래 일을 했을 때
부모님이 부도가 나서 수속비를 대줄 수도 없는 그런 네. 상황이지만 영주권하고 미국 로스쿨 나와서 한국에서 아주 알만한 로펌의 그 대표 파트너가 된 경우도 있고 자녀분들이 그 부모님은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이었지만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가서 영어를 다시 습득하기가 어려웠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영어 관련 사업을 크게 하시는 젊은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계층의 한국에서 솔루션이 없는 분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시도라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고 저희가 인생의 해외라는 단어가 있다면 월드 에미그레이션 플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원금 받고 저희가 시즌 2가 됐잖아요. 거의 라이프타임 네. 플랜 파트너로 지금 변모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군요. 네, 지금 영주권 관련해서 리스크 살짝 말씀 주셨는데 영주권자 혜택도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저희 자료 화면 네.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비가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립대 아니고 이제 주립대 보내는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들마다 리퀘어먼트가 있지만 그거 만족한다면은 인스테이트 학비로 이제 진학하실 수 있고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에 가면 더 싸죠. 당연히요. 네. 네. 그래서 학비 싸게 이제 주립대 보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은 아마 프로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학생들 대출 받아서 학교 많이 그렇죠. 다니잖아요. 파이낸셜 에이드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파이낸셜 에이드도 많이 신청하실 수 있고 네. 이제 영주권자들 스튜던트 론 뭐 학생 대출 다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미국 이제 의치 약대 이런 데 진학하시는 분들은 영주권 없으시면 아예 신청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영주권 없으면 미국 의대 못 가요? 의대를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MCAT 시험 자격도 변호사는요? 변호사 로스쿨 가는 거는 상관이 괜찮아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에서 로펌에서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영주권이 그러니까 필요한 영주권이 있을 때 저 경제적 효과가 투자 이민의 금액과 버금가지만 투자 이민 금액은 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모님들이 물론 100%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예, 당연하죠. 아니에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공짜는 없더라고요. 돈도 돌려받고 또 어떤 데는 막 그 이상한 사람들은 여기에 뭐 투자 수익률까지 준다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개런티 되는 거 전혀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수록에 아까 명품이라고 그러셨나? 네. 명품이란 표현은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하우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중간 단계 그 무슨 업체? 뭘 고른다 그랬잖아요. 리저널 센터. 네. 리지널 센터를 잘 고르는 노하우가 있는 이민 업체를 잘 컨택하는 게 가장 먼저 네. 해야 될 일이네. 맞아요. 저희 그 고객들 미팅을 해보면 서류를 이렇게 들고요.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에 쇼핑하시는 분들 네.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원금 상환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말로만 하는지 할 때 네. 원금 상환을 할 때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가서 신분 확인하고 수표로 받는 경우 있고 그런 샘플링의 그 정규 다큐멘트와 이런 걸 보여주면 안심이다 하고 서류를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저희의 재산은 다른 건 없고요. 오래 열심히 해서 실력이 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민 업체보다 큰 로펌 가가지고 나 돈 좀 있거든. 네. 큰 로펌 가가지고 변호사 그런 분들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분들도 있죠. 있으신데요. 사실은 큰 로펌에 근무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저희 고객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이민이 굉장히 이제 요 두 분이 합이 스페시픽한 너무 잘 맞으시네. 주거니 받거니. 방송을 많이 해보셨나 봐요. 여유가 있으셔요. 아닙니다. 떨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네. 이 이민이요. 예. 저희가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옛날에 인가받아야 되죠. 외교통상부, 지금은 재외동포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라이센스 개념을 계속 유지를 한 건데 그렇게 해도 뭐 잘 못해서 없어진 회사들 많지만 아까 말했던 그 가족이 이게 수속하시는 분들이 내 가족 같은 개념에서 차근차근 했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전문가 그룹이 된 거죠. 제일 뭐랄까 뿌듯한 때, 내가 그래도 이 일을 하기 잘했지 이럴 때도 있죠. 손님들이 땡큐 레터 보내주실 때. 그리고 다 돼서 이제 네, 땡큐 레터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분들이 어떻게 됐다고 자랑이 참 대단들 하세요. 그런 얘기 할 때도 뿌듯하고
그다음에 저런 거 뿌듯해요. 저희 손님들이 미국 전역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건 어떤 분이 캐나다 영주권도 저희가 해드렸는데 애들이 커서 미국으로 넘어가셔서 미국 영주권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동부에서만 계셨다가 애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다 같이 움직이는 도시로 결국 시애틀 옆에 벨뷰를 선택을 하셨어요. 벨뷰 좋은 네, 곳이죠. 좋죠. 근데 그분들은 가보신 데가 아니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당연히 상의를 하겠죠. 그럼 저희가 벨뷰에 저희 누구 계신데 하고 전화해서 원래 받았던 분. 네, 선생님 이런 분이 처음 가시는데 그쪽 지역에 도착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럼 저희 손님이 그때 그분이 벨뷰에 있는 그 로컬 은행에 근무하시고 와이프는 지방 정부에 일하고 애들 한 명은 의사고 한 명은 뭐 거기 회사 다니고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당연히 도와드리죠. 왜냐 이게 마음이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가 저가 이제 재산이고 뿌듯해요. 네, 그런 거. 역설적으로 네. 뭐 동종업계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광고들도 이렇게 보면 신문 하단이나 또 뭐 잡지나 이렇게 또 요즘 온라인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형적으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업체를 감별해내는 노하우, 광고 이런 거 어떻게? 제가 얘기할까요? 뭐- 네. 첫 번째로 마케팅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이미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알려주냐, 마케팅에 이 프로젝트를 맞춰서 뭐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서 어휘를 바꾼다던가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손님들은 모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트랙 레코드를 보시는 게 좋고 네. 두 번째로는 그 담당자가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거든요. 너무 말을 잘하는 담당자가 첫 번에 하고 그 다음은 수속팀으로 넘겨서 뭐 그러더라고요. 내가 수속하는 동안 담당자가 7번이나 바뀌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저가 지금까지 오래 롱런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의 수속하는 이민 컨설턴트들은 팬들이 되게 많아요. 퇴사율이 별로 없어요. 회사? 입사 없어요. 입사자는 있고 퇴사자가 없는 없다는데 회사에 우리 회사. 진짜로요? 네, 그래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나가야 TO가 제가 생기잖아요. 겨우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인연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고 났더니 저희가 본든다고 이렇게 무릎을 치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소개로 왔는데 좋은데 마케팅 좀 하세요. 저 진짜 소개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그 마케팅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소개 못 받으신 분들 만나러 저희 근데 만나뵈려고. 변호사님 제가 얼굴 보니까 네네 진짜 클럽 이민 여기 입사하신 거를 뿌듯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맞아요. 아까 그 퇴사를 해야지랑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님. 변호사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와. 아무데나 갈 수 근데 있지만 그러고 나니까 저희 대표님 변호사님은 아무데나 가도 또 포스가 느껴져요. 한영 받으실 능력자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근데 아니,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국 변호사님으로 역할도 좋지만 네. 저희 클럽 이미는 미국 본국에 음. 아주 그 A급 변호사님들 네트워크도 다 갇혀 있어요. 그러셔야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한국 변호사님들이 능력 있는 분이 사실 없었지만 지금은 한국 변호사님들이 점점 능력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기쁘고 그래요. 한국 분들이 이 부분에 전문적으로 많이 이제 들어오는 게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투자이민 같은 경우는 예. 사실은 우리가 이민국에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증빙해야 되는 게 내가 투자하는 요 자산이 합법적으로 마련된 부분이 증빙이 되셔야 그래야 되세요. 되겠죠. 범죄 자금 이런 거 안 되죠. 맞아요. 안 돼요. 한국 분들은 자금이 대부분 한국에서 마련됐기 때문에 네. 또 한국 경제 상황이나 법률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알고 잘 있는 아는 네, 한국에 있는 변호사도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네, 네. 자, 아주 독특한 주제로.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이민을 가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제일 바람직한 거는 제가 잘하고 제가 활동하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사는 게 좋은데 그것도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글로벌 시대에 제가 애국심을 가지면 되지 미국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글로벌 활동의 공간들이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그런데
저도 살짝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빨리 막 지금 급하게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꾸준히 여러분의 상업을 또 여러분들의 학업을 여러분들의 투자를 꾸준히 하시면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제대로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이거 뭐 돈 벌고 급행료 내고 뭐 한국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처음부터 좋은 파트너를 소개받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클럽임이라는 오래된 회사죠. 90몇 년도요? 저희 시작은 84년 6월에 시작했고요. 네. 미국 투자 이민은 92년부터 하고 예. 있습니다. 92년은 제가 사회생활하고 똑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아직 대학도 안 간.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그리고 정평이 있는 클럽 이민 대표님 그리고 미국 변호사인 김민경 변호사님과 얘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신중하게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바라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심층 인터뷰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그럼 대표님, 방송에서 하지 못한 말, 못한 말 우리 많잖아요. 시청하시는 분들의 댓글을 생방송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래 댓글에 링크를 들어가신 후 클럽 이민의 무료 상담 페이지에서 3프로TV 시청 완료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께 소정의 상품과 특별한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